국민의당, 자, 안철수 신당이 오늘 저 창당 발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녹색 깃발이 눈에 띄는데 잠시 후에 그 색깔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안철수 신당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안철수 의원 측이 호남을 팔고 있다. 이렇게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최석호 기자. 네. 자,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야권 취재하고 있는데 오늘 현장 좀 소개해 주십시오. 굉장히 눈에 띄는 색깔이 등장했네요. 예, 오늘 모든 의원들이 네. 그 연두색 스카프를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네. 할당과 의원 전원이 그 연두색 스카프를 하고 나왔는데요. 이게 네. 당 색깔로 정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네.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그것은 아니고 네. 오늘 저것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은 친화적 분위기와 부드러움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안철수 의원하고 나눈 얘기를 저희가 봤더니 갓 돋아나는 새싹의 색깔을 좀 상징했다. 네. 이제 막 시작하는 한 정당의 상황을 좀 잘 빗대한 것 같은데 카우보이들이 목에 두르는 것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좀 나네요. 네. 안철수 의원. 먼저 이제 인사말을 나눈 후에 단상을 내려와서 자리로 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목바지 같네요. 네. 저게 일부러 저렇게 한 건가요? 다른 방식으로 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눈에 띄기는 하네요. 예, 저거는 약간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고요. 네. 좀 더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목바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친화적인 모습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네. 모습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자, 안철수 의원 오늘요. 선한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나라,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인정받는 나라, 그리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단 김한길 의원이 함께 했고요. 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대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그리고 윤여준 정 장관 있어야 되는데 윤 장관은 보이지 않았네요. 입원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에 그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을 하셨는데 그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오늘 발기인 대회는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발기인 대회 전에도 통화를 해본 결과 그 오늘 발기인 대회 명단에 올리는 것은 컨펌이 됐다고 합니다. 뭐 박성원 부국장께서 설마 저 지난번에 저 기자회견 때도 고열 때문에 불참했고 오늘도 보이지 않았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네. 윤여준 전 장관이 네. 일단 그 참여 의사는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또 이 창당의 취지에도 어쨌든 안철수가 달라졌고 네. 라고 하는 부분도 평가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본인 표현대로 고열로 인한 이것이고 곧 합류해서 일을 같이 하겠다. 이 부분은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윤여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결국 그 예전 민주당과 손잡는 그 상황,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생기는 그 상황에서 좀 결별했었는데 결국 당을 떠나니까 같이 하게 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의 행보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달력으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안철수 의원은 광주와 경상남도를 방문합니다. 여기도 광주가 먼저라는 게 좀 눈에 띄네요. 네. 그 저 일정은 네. 특히 보면은 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 주말에 사실 1박 2일 일정으로 네. 그 광주 지역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네. 이유가 현재 그 광주 민심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네. 그 선대위, 조기 선대위 구성이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당대표직 사퇴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상태에서 문 대표가 와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영입 인사를 확정 짓는다거나 이런 것이 어렵다라는 판단인데 바로 네. 그와 대조적인 측면의 안철수 지금 의원의 경우는 바로 신당이 호남이라고 하는 그 야당에서 중요한 어떤 그 광주라고 하는 그 심장부에서 어떤 민심을 확실히 장악했다. 이 부분을 보여주고 더불어서 영입 인사들, 광주 그 전남 지역에서 신망이 높은 그리고 상징성이 큰 분의 영입 인사 몇 분을 실제로 만나서 어떤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이런 네. 행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서 바람을 확실히 일으켜서 전북으로 북상하고 더 나아가서 수도권으로까지 북상시켜서
의원들의 영입은 물론이거니와 신진 어떤 그 명망가들의 합류를 네. 바람을 넣기 위한 그러한 계획된 행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될 일이 결국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한상진 서울대 명교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인데 용광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용광로 정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그 의미를 잠시 후에 점검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한상진 교수가 했던 얘기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의당은 정치 참여의 문호를 활짝 개방합니다. 둘째, 국민의당은 문호를 활짝 열면서 동시에 당의 단합과 일치를 위해 정치인과 시민 사이에 적극적인 소통을 추구하겠습니다. 셋째, 이런 목표를 향해 21세기형 정당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정치 공동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일단 뜻이 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지금 그 국민의당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안철수 대표의 사당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 하나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유권자들이 대부분 양당 구도에 굉장히 익숙한데 네. 뭐 당분간은 지금 야당이 뭐 지금 합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3당 그 체제하에서의 당의 그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을 명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과거부터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저희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를 다 함께 할 수 있는 아우르는 당.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중도를 표방한 건데요. 네. 그래서 뭔가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보수도 아니고 완전히 진보도 아닌 중간에 국민과 함께하는 그 중도를 지향하는 그런 뭐 국민과 함께하는 당이다. 네. 그런 취지로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이렇게 급성장하는 것 굉장히 불편한 심정으로 바라볼 것 같은데요. 최석호 기자, 실제로 좀 반격이랄까 그런 조류가 좀 보입니까? 그 반격이라고 하면 네. 최재성 본부장 얘기를 네.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최재성 본부장이 호위무사를 자처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데 탈당 의원들을 향해서 작심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최재성 본부장, 당에서 자기 주장과 이해가 다르다고 관철되지 않는다고 뛰쳐나간다면 호남의 틈새를 가지고 하는 호남파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자, 호남팔이란 표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네. 호남의 마음을 팔아서 실제 호남 민심은 다른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안철수 신당을 향해서도 작심한 듯 비판을 했는데 나간다고 다 받아들이면 그게 개혁이냐, 그게 안철수가 말하는 신당이라고 그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안철수 신당으로 계속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작정하고 막으려는 그것을 비판하면서 네. 어느 정도 선을 그으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실제 호남팔이란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최재성 본부장 얘기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당에서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고 자기 이해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뛰쳐나가서 호남의 틈새를 가지고 사실은 호남팔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재성 본부장의 위치는 상당한 거죠. 그렇죠. 총무본부장 위치인데요. 네. 뭐 문재인 대표와 최측근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민석 의원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호남팔의 표현 때문에, 이거 우리 탈당한 분들 뭐 우리가 원수로 삼을 것도 아니고 적도 아니지 않느냐. 약간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당 내부를 보면 네. 지금 야권이 계속 분열하고 있지만 다시 또 통합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 당 내에서도 같이 계속 척을 지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일각에서 말하는 듯이 친노만 남고 다른 네. 의원들은 다 빠져나간다고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그 주승용 의원도 어제 SNS를 통해서 네. 그 최재성 본부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당 일각에서 야권 분열을 도모하는 호남 세력으로 호남을 공격하는 것은 영남 패권주의의 전형적인 모습,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실제로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영남 패권주의라고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흐름이 진짜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기서 이제 주승용 전 최고가 얘기하는 영남 패권주의라는 건 네.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현재 그 과거 제1야당의 기본 본거지였던 호남 민심이 돌아선 것도 그 이른바 부산 친노
노무현 정부 때 핵심 실세였던 그 문재인 대표를 포함해서 네. 지금 이 영남의 그 친노 패권주의들이 네. 호남을 그야말로 표몰이로 자기들이 이용하고 네. 그리고 집권에서는 오히려 버리고 홀대하는 이런 속에서 호남 민심이 멀어졌다는 건데 네. 아까 사실은 최재성 총무본부장의 얘기는 네. 원인과 진단을 호도할 수 있는 네. 호남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호남 민심을 차버리고 네. 그것을 정말 수렴해서 집권 가능한 야당으로 만드는데 실패한 그런 문재인 대표 체제를 바꿔라. 네. 이런 호남 민심이 강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떠나가는 것인데 네. 마치 그들이 호남 민심을 악용해서 자기들 기득권을 챙기는 개인 수구 기득권 세력인 것처럼 네. 몰아간다면 네. 이것은 원인과 진단이 잘못된 것이고 바로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과거에 그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를 네. 바로 충청권에서 확 키워줬던 바로 그 민자당 시절에 김윤환 당시 대표가 네. 아니 그 나간다 그래서 뭐 TK들이 따라 나가겠나? TK들이 무슨 충청도 핫바지가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후에 그 충청도 민심을 확 자극해서 지역주의를 자극해서 오히려 네. 자민련 총재의 그 자민련의 그 지방선거와 총선에 연이은 충청권 석권을 가져왔던 이런 예기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선거 전략상으로도 굉장히 최재성 본부장이 아주 실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총선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고요. 각 당은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다들 뛰고 있습니다만, 자,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영입에 실패하는 각 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